안녕하세요. 7월 24일 RTS 알스 트레이딩 스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외부 촬영이 진짜 많아가지고요. 어제도 저녁 늦게까지 촬영하고, 그리고 좀 조용할 줄 알았는데 오늘도 매도 사이드 카드 나오고 시장이 정말 변동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에 없는 긴급 라이브 작전 타임도 굉장히 많이 하고 차 타고 가면서도 하고, 그래서 너무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약간 혼선을 준 게 아닌가? 라고 이번 주 월요일에 들어오면서 좀 반성했는데 또 그러고 있죠. 시장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지, 왜 변동성이 커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힘들어서 고민하다가 어제 새벽에 깨달았습니다. 왜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는지. 그래서 마지막쯤에 답이 나옵니다. 네. 또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 팔았죠. 4조 1000 넥스트장까지 해서 4조 1000 팔아서 사실 오늘은 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구글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정리하면서 요즘 이 한 주간 있었던 일들 정리하면서 지금 뭐 넥스트장에서는 조금 강해지고 있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거. 하지만 정리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지난 4주간은 재밌게 아니지. 그냥 명백하게 보이는 그대로 이제 하락했는데, 이번 주는 조금 하락했다고 보긴 좀 힘들죠. 왔다 갔다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차분하게 이번 주를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아직도 익숙치가 않아요. 잘. 두 번째, 코스피 일봉 보시면 오늘은 좀 음봉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외국인 형님의 아침에 좀 사는 척 하다가 다시 쭉 파셔가지고, 그래서 다시 다시 요 선으로 내려왔어요. 121 선으로. 그래서 여기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6,500에서 121 선은 지금 6,700 정도 돼요. 오늘 또 딱 걸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한번 키워볼까? 이게 잘 안 보이니까 확대가 되긴 하거든요. 오, 된다. 우와, 좋아. 좋구만. 그래서 여기에 딱 걸린 거예요. 지난번에도 여기 한번, 지난주에 여기 무너졌다가 올라가서 근데 또 무너졌다가 다음날 올라가고 위에 놀고 있죠. 여전히 좀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121선에 걸렸다는 거, 6,700에 걸렸다는 걸 위안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트상으로는 여전히 좀 불안정하다. 하락 더 아래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기능이 있구만. 주봉 보시면은 주봉도 마찬가지로 20주 선이에요. 이 녹색 선이 20주 선은 한 7,2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회하고 있고, 그래도 좀 위안이 되는 건 이번 주도 하락하긴 했는데 위안이 되는 건 양봉이다. 월요일 시초가보다는 위다. 물론 이제 윗꼬리가 굉장히 길고 아랫꼬리도 굉장히 길어서 이것도 좀 해볼까요? 네. 윗꼬리도 길고 아랫꼬리도 길고, 또 윗꼬리가 좀 기분이 안 좋은 건 20주 선을 뚫고 올라갔다가 이제 거기서 쳐맞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20주 선이 꽤 강한 어떤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주봉으로 보면 요 아래쪽이 한 요 정도가 한 6천이에요. 사실 6천이 엄청 크리티컬한 선이고 6천이 깨지면 기술적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지난주 주말에 올린 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500에서 7,500 사이에 갇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는. 실제로 오늘 이번 주도 6,500에서 7,500 사이에 있었죠. 그죠? 일봉 볼까요? 그렇죠? 여기 6,500에서 7,500은 못 갔네. 7,000 사이에 있는 거네요. 다음 주는 7,000에서 7,500 사이에 있으면 좋은데. 근데 21 2평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21 2평이 오늘로서는 7,500도 하회해서 조금 7,500이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코스피 주봉 봤고 이제 코스닥 빨리 보겠습니다. 빨리 봤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도 빠졌어. 오늘도 좀 강했는데 코스닥은 당분간 잊으시길 바랍니다. 코스닥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700에서 사는 걸로. 700은 아직 얼마 안 남았습니다. 748이니까 10%도 안 남았어. 한 700이니까 한 8%, 6%만 있으니까 네. 금방 옵니다. 차라리 얘가 나. 그죠? 코스피는 이제 시작인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666도 얼마 안 남았어. 10%만 빠지면 666이에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빠지나 근데. 야, 이거는 그래도 뭔가 우리가 보면 뒤늦게라도 어떤 밸류에이션을 반영하는 시장이 된 것 같아요. 다행이야. 그런 측면에서. 비웃는 거 아니고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이 아래 여기 굉장히 장기 이평선들이 지금 구름대를 지금 뚫고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엄청난 저항이 위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고 이걸 뚫고 올라가려면 제 생각에는 코스닥 지수를 없앤다고 하면 이제 쇼커버가 나와가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를 없앤다. 폐지한다. 그러면 쇼커버가 나와서 폭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어차피 이제 대대적인 과감한 정책적 행보를 보일 거라면 그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코스닥. 저 코스닥은 절대 숏도 안 칩니다. 근데 얘는 주봉인데도 아직도 이 볼린저 밴드가 확대되고 있어. 와, 이렇게 빠져도 진짜 강한 모멘텀이 아래쪽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건 진짜 쉬운데, 그죠? 이 쉬운 게임을 제가 틀렸죠, 연초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근데 코스닥 150 레버리지 아니다. 코스닥 150 액티브 제가 한 달 만에 바꿔서 다 팔라고 말씀드렸긴 합니다. 예. 그리고 제 의견 같은 거 사실은 조금 연속적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저는 좀 자주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보셔야 되지. 그거 제가 안 한 말 가지고 자꾸 알방꿀 하시면 그래도 게시판 같은 데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그죠? 유명해지는 거니까. 한 2달 전보다 더 유명해진 것 같아. 차라리 좋습니다. 네. 그냥 계속 알방꿀 해주셔도 저는 그다지 신경 안 씁니다. 그죠? 저는 여러분들을 다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그러면서 한 번 더 가격 보고 그러면 되죠. 그죠? 저는 뭐, 그렇게 타격 없습니다. 원달러 환율, 하락했어. 이거 이제 제가 그 소문 들었다고 말씀드렸죠. 환전한다고. 그리고 환전을 그동안 안 했는데 환전을 누가 원했지? 환전을 그럼 하면 뭘 원하는 걸 해주면 뭐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 보시면 나옵니다. 누가 환전한다고 소문이 나잖아요. 아마 뉴스에도 신문도 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그 어닝만으로는 설명 안 되는 지점들이 꽤 있다. 이제 아시겠죠? 저희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 듣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 하다가도 나중에는 그런 것 같아. 그죠? 몇 번 경험하시게 되면 그런 것 같다는. 요즘에 누가 언론에 많이 나오시나 뭐 이런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등락률 일간으로 코스피가 엄청 많이 빠졌는데 주간으로 플러스야. 우와, 그래도 대단하다. 그죠?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그죠? 마이너스 1구인데, 1.9인데, 뭔가, 그 숫자를 제가 잘못 넣은 것 같아요. 주간은 보지 마시고, 연간이랑 일간만 봅시다. 일간 좀 많이 빠졌고, 코스닥도 좀 많이 빠졌고, 연간으로는 그래도 저희가 64%라고, 65%나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S&P 500이랑 나스닥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간으로 좀 빠지고, 일간으로도 최근에 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연간으로 한 8% 정도. 괜찮아. 그죠? 이런데, 버핏 형님이 이런 데서 했으니까 돈을 버는 겁니다. 안 까먹으니까. 복리 효과가 계속 일어나. 까먹지 않고 계속 버는 겁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별로 걱정 안 하시죠. 요즘에 빠지면, 우리는 원달러 환율 빠지면 얘기를 안 해. 그죠? 근데 지금 원달러 환율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엔화 따라가서 같이 약해졌잖아요. 그럼 진짜 큰일 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엔화가 굉장히 약해짐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해서 원화가 강해지는 건 정말 다행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어제 22도 했는데 22 얘기도 잘 안 하고 우리가 너무 정보를 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원래도 그러지만 남들 안 하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주간 코스피, 주간으로 코스피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상하게도 굉장히 낯설게도 이 친구들이 많이 빠졌죠. 다른 애들 보면 붉은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친구들은 꽤 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있던 순환매가 시작되는 걸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제가 해답을 찾았습니다.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하락했는가. 이것도 제가 해답을 찾아서 많은 게 제가 지난 한 8시간 동안 정확히는 한 12시간이긴 하지만 좀 깨달아가지고 뒤쪽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꽤 잘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실적 좋아서 좀 올라갔고 셀트리온, SK도 좀 잘 됐고 이번 주는 사실 반도체가 문제였죠. 메모리 반도체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있으니까 오늘은 좀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금요일에 좀 지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들 그래서 금요일에 예전처럼 2시간 채울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용이 없으면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중간에 좀 잡소리? 신상 얘기 이런 거 한다는 좀 비판이 있어가지고 별로 관심 없는데 왜 자꾸 빨리 시장 얘기나 해라. 그래서 시장 얘기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좀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실적이 좋아서 레인보우 로보텍스 오늘 좀 빠지긴 했는데 주간으로는 좀 올랐어.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보면 주간으로 좀 큰 친구들은 상승했는데 대부분 좀 하락했죠.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좀 많이 하락했고 코스닥은 뭐 대책에 나와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우울할 때, 굉장히 슬럼프에 빠졌을 때 내버려 두는 게 낫습니다. 자꾸 코스닥 어떻게 하냐, 대책 내놔라 이러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시죠. 저는 이 친구들도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이 있겠지 뭐. 자진상패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죠? 커피를 좀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어제도 아닙니다. 맨날 못 잤다는 얘기하니까 이상해서. 코스피 탑10 지난주 한 주 쉬었죠.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걸 RTS를 한 게 아니고 미국 시장 털상무라고 요즘에 부르시던데 털상무가 이번 주 월요일에 시작하자마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는 게 어떠냐라고 하셨는데 뭐 그렇게 나쁜 전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주중에 수익이 났으니까 그날 당일도 났었으니까 나쁜 전략은 아닌데 조금 한 주 더 미뤄지는 게 아닌가 매수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코스피 탑10 2주 만에 보는데 꽤 많이 변했습니다. 보시면 삼성전기가 1등은 맞아요. 하지만 삼성전기가 7월 10일까지는 520% 상승 중이었는데 지금은 420% 상승밖에 안 되고 대우건설도 좀 많이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위쪽에 수익률 상위에 있던 친구들이 수익률이 좀 하락했고요. SK 이터닉스하고 OCI 홀딩스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 그리고 SK 스퀘어는 이제 탑 5 안에 지켰고 SK가 또 여기 있어요. SK 그룹이 3개나 있어요. 지난 2년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죠? SK 환전한다는데 그리고 요즘에 언론에 많이 나오시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어떤 리더십도 보여주시고 그죠? 상장도 하시고 ADR 상장도 하시고 요즘에 이제 안 나오시는 분들 주가 좀 그렇죠, 그죠? 현대차 뭐 기타 등등 잘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이런 거.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회장님도 좀 많이 나오신 것 같고 다음에 나오실 분이 있을 겁니다. 다음에 그분이 이제 오너인 주식을 그쪽을 좀 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누가 나오실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그 가족은 건들지 맙시다, 그거. 근데 어제 제가 윤센하고
촬영을 하나 했는데 윤센이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 다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윤센께서 그 말씀도 하셔가지고 윤센은 정말 이제 거칠 게 없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고는 있는데 그 얘기를 많이 못하는데 금융인이시기도 합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일찍부터 금융을 많이 경험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호입니다. 호. 네. 용기가 있다고 여기 그렇지만 어쨌든 부러울 때가 있어요. 부러울 때가 있어. 어쨌든 근데 대부분 저희가 재벌이라고 한 오너의 삶은 그렇게 행복하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옛날 주간 동화 같은 거 보면은 조금 갑갑하대요. 하고 싶은 거 많이 못 하고.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고스피 탑10 보시면 분위기가 달라진 걸 알 수 있죠. 생명, 쇼핑, 특히 쇼핑 신세계 사라졌습니다. 그죠? 약간 내수 하면서 이쪽 외국인이 와서 많이 산다라고 했지만 테마로 올라간 거 치고는 뭔가 어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그리고 어닝이 지속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나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 있는 거는 돈 벌어서 그렇습니다. 캐시를 뽑아내는 회사만 이제는 인정해줘요. 그죠? 삼성전기, 대우건설은 잘 모르겠네. 실적이 있나. 어쨌든 캐시를 실제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인정받고 있는 거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번 주에는 저희가 구글 실적 발표를 엄청 기다렸죠. 그죠? 수요일이었고 구글 알파벳 목요일 아침에 났는데 그날 애프터장에서도 빠졌고 어젯밤에도 이제 실제로 본장에 가서도 빠져서 오늘 주식시장이 하락한 게 그 영향이 좀 크죠. 그죠? 어제는 미국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상승했지만 하이퍼스케일러가 빠지다 보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지수에 눌림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빠졌고 분위기 보세요. 사실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루하루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달 전 이렇게 좀 보시면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셔야 돼요. 이번 구글 실적을 또 한 번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보는 지점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그 다음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ADR 상장, 전부 다 그때를 기점으로 더 빠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구글 실적도 좋고, 캐펙스, 내가 이제 반도체 투자 더 할 거야 라고 하면 주식시장이 좋을 줄 알았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였어요. 그러니까 프리캐시 플로우가 조금 마이너스 난 게 조금 시장의 기대보단 별로 안 좋을 줄 몰라도 실적은 좋았어. 하지만 주가는 마치 실적이 안 좋은 것처럼 마치 구글이 사업을 잘 못하는 것처럼 빠졌죠. 그러면 다음 주도 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기대하고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제 각오를 하고 가야 되는 건가? 다음 주엔 또 FMC도 있습니다. 다음 주도 만만치 않은 한 주가 될 거예요. 아래쪽으로든 위쪽으로든. 그래서 이제는 다음 주 아마 메타 발표 나고 그러면 다들 그거 그때까지 장일 쉰다 아닙니다. 이제 먼저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되면 이제 우리가 겁을 먹거든요. 구글까지는 우리가 기대를 갖고 버텼어요. 생각해보세요. 구글 실적 나오기 전에 주식 좋았습니다. 미국도 좋았고 한국도 좋았고 나오자마자 그 데미지를 또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약간 헛된 기대 이런 거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가격을 보고 해야지. 이건 상반기 때나 나오면 막 폭등하고 나오면 폭등하고 그랬지. 지금은 오히려 그게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부정적으로 반응할 때 이때를 대비해야 될 때예요. 그죠?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심리가 안 좋고 심리 말고도 다른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목요일에 발표됐습니다. 어제 경기가 좋아요. 경기가 좋고 경제 성장이 막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놀랍게도. 그리고 글로벌리도 좋아요. 놀랍게도.
블랙스톤하고 로키드 마틴이가 났는데 뭐 인텔은 성적 좋았는데 그죠? 그리고 중앙은행은 당분간 안 도와줄 거다. FMC 다음 주 FMC도 안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죠. 미국 금리 올라가는 거 보면 일부에서는 FMC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아마 다음엔 또 인상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금리 보면서 근데 안 쫄아 이제 약간 많이 빠져서 그런가 사실 4.5 올라가면 트럼프도 탁구하고 또 시장도 좀 놀라야 되는데 그러려니 하고 있는 게 전 좀 불안하긴 한데 어쨌든 미국 금리도 많이 상승했죠. 그래서 매크로적으로는 이번 주에 매크로적으로는 하나도 좋은 게 없었어요. 뭐 원유도 올라가죠. 전쟁도 격화되죠. 뭐 금리도 상승하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구글 실적 하나만 본 거죠, 올해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근데 그것도 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했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뭐 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는 그래도 엄청 음봉 내면서 막 3%, 7% 빠지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좀 버텼어. 코스피 얘기하는 겁니다. 코스닥 말고. 그래서 괜찮다. 뭐 구원은 없었는데 뭐 언제 우리가 더 구해줬나? 뭐 구원은 없었지만 구원을 기다리지 말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나 뭐 이쪽에 약간 기대기는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알뷰 바로 가져왔죠. 국내 성장률은 좋다. 이거 한국은행에서 가져왔고요. 이게 QOQ라고 쿼터 대비 쿼터, 지난 쿼터 대비, 지난 분기 대비 이번 분기에 0.6 성장했는데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지난 보세요. 전기 그러니까 지난 1분기가 4분기 대비 작년 4분기 대비 1.8% 상승했거든요. 거기에 또 0.6%를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그냥 합쳐 작년 대비 한 2% 넘게 상승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3분기, 4분기 남았으니까 더 상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 이게 실질 성장률이에요. 물가 상승률 뺀 거예요. 물가 상승률 더하면 10% 넘는 상승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상승률을, 우리나라 GDP 상승률을 올리고 있고, 상향 조정하고 있고. 근데 왜 그러냐? 그 자료 보시고, 이제 기자회견 보시면, 반도체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다 반도체예요. 수출도 반도체 기계 장비 중심으로 4분기 대비 증가. 설비 투자도 반도체 중심 설비 투자가 증가. 심지어 지식 생산물 투자도 반도체 관련 연구 개발. 이거 이제 연구 개발 개발비 하면 그게 이제 GDP로 잡히는 거죠. 사람들한테 쌓이는 어떤 지적 재산 그런 것들.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 민간 소비도 죄송합니다. 제품이네. 네. 여기에 이제 그런 얘기도 뉴스 기사에는 그거 나더라고요. 삼성전자가 하는 그 온누리 상품권 주는 거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샀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온누리 상품권을 줄 수 있는 것도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이고 그 돈을 왜 벌었어? 반도체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다 반도체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로 먹고 살고 있고. 그래서 뭐 잘 된 거긴 한데 반도체마저 없었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반도체만 마치 우리나라가 무슨 반도체 만드는 공장이 있냐 그런 느낌인 거고 뭐 대만이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성장률이 좋다. 성장률이 좋으면 금리를 못 내려줍니다. 내릴 어떤 명분이 없어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이제 부동산 관련 이것도 하는 거 보셨죠? 금리를 완화해주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 또는 한국은행으로서는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반도체만 좋은 거에 부작용인 거죠. 그죠? 반도체가 좋으니까 캐시가 밖에서 막 밀려 들어와요. 반도체가 잘 팔려. 우리가 잘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한국은행이 의도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유동성이 막 밖에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물가를 올리고 집값을 올리고 주식 가격을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이거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식이 빠진다고. 되게 팔다리가 묶인 겁니다. 정책적 수단을 자기가 쓸 수 없을 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돈이 너무 많은 나라들이 하는 고민인데 더 안 좋은 건 이제 외화가 없는 거긴 한데 어쨌든 그렇다. 국내 성장률이 좋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좀 하락하죠. 원화가 좀 강해지는 것 같은데 그건 요즘에 우리나라만 원화가 또 강해요. 엔화도 약하고 위안화도 좀 약하고
왜냐하면 엄청난 환전과 그리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오르겠다고 얘기해놨기 때문에 올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원화를 빌려다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여기 지지난주에 이어서 가져왔는데 인도네시아 루피 더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태국 바트가 더 약해졌습니다. 태국엔 별 문제 없거든요, 지금. 그런데 바트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약간 그 외환위기를 경험한 나라의 어떤 그 경험이 녹아져 있는 대응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금리 동결했지만 여전히 리스키합니다. 그쪽 주식도 그렇고 정권도 좀 불안하고 뭐 남의 정권이라서 얘기하겠지만 자기 측근을 막 중앙은행에 또 꽂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그랬었는데 인도네시아 요즘에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약간 한쪽이 옛날에 자세민 혁명이라고 중동에서도 막 그런 게 있었어요. 한 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옆으로 이제 전파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남아시아는 아직은 괜찮은데 여전히 말레이시아 링깃도 굉장히 강한 통화였는데 지난 6월에 쭉 올라오더니 못 내려갑니다. 약화됐어요. 말레이시아 링깃이 올해 내내 달러 대비 강했는데 6월부터 사실 6월부터 글로벌리 FX가 달러가 강한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방심하면 안 되긴 하는데 우리는 괜찮아. 관리 잘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통화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알비우 계속 보여드리면 기대. 일본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엔화가 지금 163엔인데 이상하죠? 니케이가 빠지면 원래 엔화도 같이 빠지는 경향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니케이가 빠지면 약하면 엔화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엔화는 계속 약해지고 니케이도 약해지고 일본 금리는 상승하고 이게 주식이 약해지는데 해당국 통화가 약해지고 해당국 국채가 약해지는 건 이거는 그 나라 전체 자산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이 지금 뭐 그럴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가설 또는 사실 이거 어제 윤쌤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소프트뱅크가 미즈호 파이낸스 쪽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빌렸는데 내년 언젠가 이제 그걸 갚아야 된답니다. 1,000억 달러?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돈으로 150조 원 정도 되는 거죠. 그걸 갚아야 되는데 그걸 오픈 AI한테 줬다면 아마 못 갚을 수도 있겠다. 또는 만기 연장을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니케이 21위평을 이제 하회했기 때문에 61위평도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니케이가 조금 더 빠지면 제가 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라이브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에 관심이 없어. 니케이가 왜 빠지는지 어느 주식이 빠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이제 다카이치 사나의 교체설도 나오죠. 왜냐면 그분이 약간 얼굴 마담이에요. 사실은 제가 볼 때. 국민들이 그렇게 반발하지 않으니까 뒤에서 실세들은 이제 있고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역사 보시면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은 그 왕 빼면은 그냥 다 동등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일본에서는 뭐 얼굴마담 정치인이 그냥 일상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당대표나 뭐 하시면은 자기가 다 하려고 하지만 일본은 뒤에서 배후 조종하는 게 더 멋있는 거고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다카이치 사나이가 인기가 좋다고 하지만 그 인기는 그냥 허용된 인기, 허락된 인기일 뿐이지 다카이치 사나이는 이제 자기 파벌도 없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면만 보시면 안 되고 전쟁, 그죠? 브렌트유 선물이 이제 $100 위로 올라갔고요. WTI는 좀 낮긴 하지만 다시 호르무즈가 또는 홍해까지 봉쇄됐죠. 트럼프가 이번에는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전쟁을 더 키워서 중간 선거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근데 신기하죠? 한 3주 만에도 이스라엘한테 닥치고 있으라고 하고 닥치고 난 전쟁 끝낼 거야라고 했는데 트럼프는 이제 중간 선거를 이기거나 중간 선거에서 지지 않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중간 선거 자체를 연기시킬 수도 있죠. 또는 뭐
그 플롯도 깔아놨잖아요. 그 부정선거 중국이 우리 유권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간 선거까지는 어쩌면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브렌트 원유 선물이 주간 이게 주봉인데요. 이 검은 선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미 5일 그러니까 20주 선 치고 올라갔고 그다음에 60주 선이 120주 선을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정배라고 하죠. 그 차트적으로 정배 나서 요 검은 선이 80 근처로 가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는 하단이 또 지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원유 시장 변동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쪽 볼리틸리티도 있는데 원유 쪽에도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외환하고 커머디티 쪽 옵션이 좀 많이 비싸지고 있어요. 미국채 10년 금리도 마찬가지. 미국채 10년 금리 저희가 무시하고 있지만 지금 2024년 그리고 2023년 레벨로 상승하고 있고요. 기준금리는 거기까지 안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어제 잠을 못 잤더니 그래서 트럼프는 아마 근데 트럼프 1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트럼프 1기 때도 중간선거 끝나고 나서는 트럼프가 주식시장을 밀어올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트루스 소셜에도 약간 좀 덜 올리죠. 근데 아마 그 돈 받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유료 서비스를 하는 거죠. 유료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좀 참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마켓 보죠. 제가 어제 그 장르만 여의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한 주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좀 주식이 하락해서 체감하긴 힘들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매주 보잖아요. 이 파란 선이 4주 이동 평균입니다. 이거를 뾰족 올라간 게 4주 이동 평균이 계속 하락했으니까 뾰족 올라간 거긴 한데 오늘 4주 매도한 거 반영하면은 외국인 순매수 누적이 조금 내려갈 수는 있는데 어쨌든 올라간 건 맞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올라간 거고 2025년 5월에 외국인이 이때 폭이 되게 작죠. 이때는 외국인 매수 매도 규모가 작았어요. 근데 우리가 시총이 올라가면서 커진 거고 이쪽도 보시면 2025년 4월부터 외국인이 이 사주선 위에 올라와서 조금씩 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2025년 5월 대선 끝나고 나서 폭등하죠. 요거 외국인이 별로 안 샀지만 2025년 2월부터 굉장히 많이 차익 실현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가격은 안 믿어요. 가격은 안 믿고 안 믿는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그 신뢰하는 지표들은 거래량하고 특정 주체들의 매수 그러니까 순매수 어떤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개인들 보시면 많이 사다가 요즘 꺾이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은 다시 사고 있고. 그래서 개인이 던지는 걸 외국인이 사는 형국이 됐는데 외국인은 가격을 들어 올리면서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사니까 낮은 가격에서 사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한 4주 후면은 이때 왜 이 얘기했는지 아실 거예요. 4주 후에 물론 다시 외국인이 다음 주에 막 10초 팔아. 그럼 다시 이제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는 한 주였다. 이번 주에. 개인이 이제 뭐 예탁금 130조 원씩 넣어놓고 그러진 않죠. 그죠? 100조 아래로 내려가면 또 뉴스에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됐지만 저는 희망을 본 한 주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10조 팔면 바로 다음 주 금요일에 요거는 망했다. 이렇게 얘기할 예정입니다. 코스닥은 이제 더 이상 신용 쪽에서 깨질 게 없습니다. 거의 다 팔렸다고 보고요. 코스피도 요즘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위주로 조금 많이 나머지 애들도 좀 많이 신용장고 쪽에서 깨지고 있어서 디레버리지는 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손해보면서 되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죠. 올라갈 때 했으면 얼마나 좋아 라고 생각하지만 요것도 그렇고 6개월 만에 꺾인 겁니다. 코스피 신용융자 잔고 금액은 넉 달, 그러니까 4주 만에 꺾인 거고 코스닥은 이미 꺾였고 작년부터 꺾였고 외국인 매매는 이번 주부터 달라졌고 이 어떤
가격 말고 어떤 큰 이런 보조지표, 이게 데이터적으로 보조지표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얘들이 방향을 바꿀 때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변화가 있는 한 주였다. 다음 주 월요일 돼봐야 알죠, 그죠? 다음 주 월요일하고 어떤 이거의 판별은 아마 다음 주 수목 그 하이퍼스케일러들 본격적으로 나올 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52주 신고가, 코스피에서 52주 신고가가 3개입니다. 그래도 GS, S51, 현대해상. 현대해상은 진짜 좋네, 그죠? 지난번에도 봤었는데 GS도 그렇고 S51은 이 둘이 왜 52주 신고가를 찍었는지 아시겠죠? 원유 가격이 상승해서 그렇습니다. 네, KB금융, 신한주주 다 떨어져 나갔고 이번 주 후반에는 또 금융 쪽도 좀 안 좋았더라고요. 뭐가 좀 좋아지다가 좀 안 좋아지면 이제 바로 내려가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랄까 반도체 빼고는 좀 지구력이 약한 것 같아요. 인정하셔야 되고. 제로 코스닥은 52주 신고가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없었고 이번 주에도 없었어요. 52주 신저가를 가져올 수 있는데 안 가져왔습니다. 진짜 힘들다. 코스닥은 진짜 코로나 때보다 힘든 것 같아. 그죠? 그때는 뭐 잠깐 일시적인 반등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얘는 이제 그런 것도 없어요. 올라갈만 하면 빠지고 올라갈만 하면 빠지고. 코스닥 올라갈 때가 있겠죠. 어느 날 이 RTS를 보시는데 여기에 막 지난번처럼 10개, 5개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다시 상승장이 오는 거고. 삼성전자 차트 보시죠. 오늘 진짜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딴 얘기 해볼까요? 제가 요즘에 이제 약간 출연 섭외 굉장히 많습니다. 전화도 많이 오고, 원래 알던 분들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고, 모르는 분들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는데,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면 약세장이다. 그죠? 그러니까 뭐 그 채널이 물타기를 하려는 의도도 있고, 또는 사람들이 보시는 분들이 펀더멘탈 오케이, 펀더멘탈 알겠고, 밸류에이션 알겠고, 돈 많이 버는 거 아니까 제발 이 상황을 설명해 줄 사람을 좀 데리고 와라 라는 요청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릴 수는 없죠. 그죠? 사실은 저도 그냥 이 상황을 말씀드릴 뿐이지, 제가 진짜 원인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지만 제가 성심성의껏 들은 거랑 제 트레이딩 경험을 통해서 추정되는 원인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유튜브 채널 보시면은 제가 막 아는 척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약간,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아는 척 했지만 사실은 잘 모르고요. 그래요? 혁명수비대가 또 긴급 경고를 발령했어요. 그래서 볼 때 이제 편집을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이 이제 숏을 좋아한다, 숏장을 좋아한다, 빠지는 걸, 사람들이 불행한 걸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아주 어렸을 때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고, 저는 상황을 설명해 드린 거다. 알았죠? 그러니까 미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자꾸 미워하면 저도 보람을 못 느낍니다. 그죠? 재밌게 노는 건 괜찮아요. 제 거 가져다가 제 데이터나 이런 거 가지고 재밌게 노시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는 말자. 저도 미워하지 않잖아요. 그죠? 저도 쇼쳐서 여러분들이 사서 올려서 손실 날 때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좀 물타기만 했죠. 네. ETF, 인버스 ETF 10만원 남기고 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지 말고 다 같이 사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미워하면 이제 중독처럼 되는 겁니다. 그죠? 삼성전자가 차트가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또 이제 서로 미워하려고 준비하고 있던데 그러지 말고 잘 해법을 찾아봅시다. 저는 평화주의자. 저는 조롱은 해도 때리진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때리는 거, 죽이는 거 진짜 싫어하고요. 그래서 전쟁을 안 좋아합니다. 말로 싸우는 걸 참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삼성전자
일봉인데 이게 이제 그 일목균형표 아래로 내려와서 좀 안 좋아졌고요. 20일 이평이 이놈이 이제 60일 이평을 뚫고 구름대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게 다음 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강한 저항이 30만 원을 쭉 타고 30만 원에서 26만 원 사이에 굉장히 강한 저항이 생겨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걸 뚫으려면 굉장히 강한 모멘텀이 필요하고 어떤 계기가 필요할 거예요. 그 계기가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아직 안 보이긴 하죠. 그래서 조금 쉽진 않고 SK 하이닉스도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구름대 위에 있긴 해요. 하지만 곧 20일 이평이 60일 이평을 뚫을 예정이라서 SK 하이닉스도 빠질 때는 좀 많이 빠져요. 그래서 뭐가 이제 약간 좀 버텨만 줘라 이런 지금 저희가 이제 속으로 기원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 7만 원 제가 그어놨죠. 빠지고 올라가죠. 7만 원 오케이입니다. 저는 7만 원 오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빠지면 코스닥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주가가 안 좋으면 그 배드뱅크처럼 그래. 그러면 되겠다. 그죠? 배드뱅크처럼 안 돼. 얘는 안 될 것 같아. 코스닥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좀 쉬고 오라고. 2군에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네. 코스닥 자체를 어떤 2군처럼 하면 되네. 2군 캠프 가서 좀 정비하고 오면 되잖아. 그래서 거기서 약간 대장 노릇 하다가. 그러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코스닥으로 가면 코스닥 대장주가 되는 거잖아. 그죠? 오, 그런 방법이 있었네. 그 안에서 나누지 말고. 잠깐 쉬는 곳으로. 조롱한 거 아니고요. 그리고 자꾸 그 장례식 그거 하면 어떻게 살아있는 회사한테 그 회사 임직원들이 보면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재밌긴 하더라고. 가고. 약간 주식이 보면, 그죠? 저는 약간 야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한화팬. 항상 조롱당하는 한화팬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약간 주식을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예전에 주식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으면 약간 놀릴 게 없는데 요즘은 그냥 먹을 땐 놀리고 잃으면 조금 약간 그래서 좀 재밌긴 한 것 같아요. 그죠? 아직도 가지고 있냐? 뭐 이러면. 근데 회사에서는 이게 사실 이렇게 욕인데 아직도 가지고 있어? 야, 너 아직도 가지고 있어? 손절 안 했어? 이런 이제 욕인데 이제 밖에서는 그냥 아직도 삼전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러면서 LS 일렉트릭은 그냥 조금 반등하는데 뭐 차라리 실적은 이쪽이 낫죠. 하지만 효성중공업 같은 거 봐도 좀 많이 빠져가지고 왜 우리는 이렇게 항상 위에서 물릴까요? 현대차 40만 원까지 갔고요. 제가 50만 원에 샀는데 두 주 물려 있습니다. 얘도 안 되겠어. 얘는 이평선이 아래쪽으로 정배를 하고 있어요. 우아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얘는 뭐 저항을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항이 그냥 50에 다시 그어졌어요. 그래서 차 잘 만드는 것 같은데 어떡하냐. 그리고 다시 넘어가서 차트를 좀 보고 차트 좀 오늘 볼 게 좀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테슬라 제가 일부러 떼어놓은 건 아닌데 또 나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이렇게 빠지는데 우리 형님 머스크 형님 안 나오고 이 테슬라 보시면 엄청 많이 하락했어요. 그죠? 여기 언제냐면 2025년 8월 25일 선인데 여기가 사실 지켜야 되는 지점이었는데 2026년 4월 338달러 근데 한 번에 뚫었죠. 어제 하루에 그냥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거 합병하려고 한다. 스페이스X 합병하려고 한다. 스페이스X 주가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더 빠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합병 비율 생각하면 이게 이제 일봉이고 주봉 보시면은 그래도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그죠? 요즘엔 제 주변에서 테슬라 타시는 분들이 있어도 테슬라 주식 애드 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도 이제 약간 올드한 주식이 됐구나. 하긴 이게 2012년에 상장됐으니까 이미 10년이 넘은 주식이죠. 안타깝습니다. 테슬라 말고 미국 거 본 김에 미국 주식 좀 보죠. 구글 보겠습니다. 알파벳 C 이 친구는 이제 한 번에 구름대를 하회하고 구름대가 이제 동양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거는 차트는 내가 모르는 어떤 걸 자취를 보여주는 거라서 서양 친구들도 자기도 모르게 매매하고 있어요. 알파벳 C 보시면
21 이평이 곧 구름대를 뚫고 내려갑니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하락 시그널인데. 근데 구글은 조금 달라요. 이때도 굉장히 안 좋은 하락 시그널이었거든요. 2026년 3월 굉장히 안 좋다가 반등 나오면 또 한 번에 뚫어요. 그래서 약간 알파벳은 좀 안 맞아요. 주간 보시면 주간은 여전히 강하죠, 그죠? 여기 오므라들고 있고. 그래서 테슬라 주봉 보실래요? 테슬라 느낌이 다르죠, 그죠? 이 친구하고 알파벳하고 다르죠. 그래서 조금 다르다. 알파벳은 저는 뭐 언제든 사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주식이고요. 샌디스크도 구름대에 딱 걸려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지금 60일 이평을 지금 뚫고 올라가냐 마냐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많이 투자하시는 거 뭐 있지 또 인텔도 좀 여기 구름대에서 지금 걸려 있고 AMD 반도체는 그래도 하락해도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에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처럼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지는 않아요. 미국 반도체 업체들은 엔비디아가 좀 기우고 있어서 그런데 엔비디아 볼까요? 엔비디아가 이제 큰형이라다 보니까 약간 대신 몸빵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 채널, 요 선을 못 뚫고 올라가네요. 어제도 못 뚫고 올라갔고. 근데 여기 한번 치고 올라가서 한 215달러 정도 되면 또 위로 볼 수 있죠. 지금 미국 반도체는 좀 걱정할 필요가 없고, 뭐, 일본 반도체나, 그죠. 키오시아, 우리나라 반도체가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미국은 제일 문제가 이제 세일즈 포스나 이런 서비스 업체들, 이건 어디까지 가는 거냐, 너는. 얘도 코스닥으로 보내도록 하죠. 다 안 좋은 건 다 코스닥으로 보내는 걸로 하죠. 아마존도 요즘 좀 안 좋고, 그죠? 그래도 하이퍼스케일러하고 미국 반도체, 그러니까 AI 관련 미국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걱정을 좀 해야 된다. 오라클 좀 안 좋고, 오라클 지금 123달러인데 100달러 깨지면 아래 없습니다. 오라클 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오라클 CDS도 굉장히 약해져가지고 CDS라고 이제 크레딧 디폴트 스왑인데 그거는 이제 망할 때를 대비해서 보험 들어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CDS를 팔았어. 생각해 보세요. 내가 CDS를 사면 보험료를 내고 오라클이 망했을 때 보험을 들어두는 겁니다. 근데 CDS를 판 쪽 내가 이제 팔 때는 오라클이 좀 안 망하는 거죠. 안 망하면 내가 그 프리미엄을 먹는 거야. 근데 팔았어. 진짜 망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CDS를 또 살까요? 아닙니다. 주식을 팝니다. 주식을 팔아서 망했을 때를 대비해요. 그러니까 CDS가 상승한다. CDS가 비싸진다. 이 얘기는 주식이 빠질 해지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약간 둘이 이제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요. 그래서 오라클 같은 거 보셔야 되고 CDS 가격이 올라가는 거, CDS가 비싸지는 거 보셔야 되고 CDS를 찾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보험료가 비싸진다는 건 그걸 두려워한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라클 좀 보셔야 되고 블랙락도 있었는데 블랙락은 좀 반등했지만 여기는 없네. 블루아울 캐피털도 마찬가지죠. 돈 빌려준 오라클이나 뭐 이런데 돈 빌려준 친구 이 친구도 간당간당하네요, 그죠? 미국은 됐고 우리나라 봅시다.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 아까 봤고 효성중공업도 우리가 잊고 있는 사이에 400만 원, 470만 원에서 5월 7일이었는데 지금 260만 원 됐고요. 반토막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어쨌든 많이 하락했고 요즘에 좀 이슈가 되는 게 뭐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전쟁이 요즘에 좀 격화되니까 좀 상승하는 건 있지만 한화는 좀 약간 지지선이네 여기 보니까 그죠? 90만 원 정도. 하지만 이제 주봉 보면 이제 아직도 딱 걸려 있는 거라서. 근데 왜 우리나라 주식이 힘이 없지 다? SK 이노베이션 아무도 안 보지만 오늘 올랐네. 이거 주식 원유 때문에. 현대해상 아까 봤죠. 52주 신고가. 근데 되게 해상 뭐 이렇게 이쪽 이제 금융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해도 약간 깨작깨작 오르는 거에 가까워요. 다른 주식에 비해서. 하지만 어떤 호재가 있으니까 그래도 쳐 올라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2차전지 한동안 좋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짜잔 많이 빠졌죠. 그죠? 제가 2차전지 상승했을 때 좀 팔라고
어느 분께 말씀드렸는데 좀 아깝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한 번 이런 뭐랄까 트라우마가 있는 주식들은 웬만해서는 잘 못 올라가요. 보여드릴까요? 트라우마가 있는 주식. 네이버 이런 거 그죠? 네이버 같은 거.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 그죠? 트라우마가 있어. 이때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못 올라갑니다. 오? 빨간 게 막 떴는데? 뭐라고? 문맥에 맞지는 않지만 질문이 있다. 올라갔어. 안 보여. 잠깐만요. 어떻게 봐 이거? 올라갔는데? 말씀드릴까요? 아니야. 있다. 국내 증권사에서 해외 큰 기업들을 담은 ETF를 천천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증권사가 파는 해외 큰 기업들을 담은 ETF를 조금씩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미국 탑10 빅테크. 저는 미국 탑10 빅테크 추천합니다. 추천 아니고 둘 중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 이름이 있는 ETF, 이름이 있는 ETF 좋습니다. 큰 거, ETF 큰 거, 스파이더나 뭐 아이쉐어스나 좋습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시장이 좀 과하게 하락한 거지 미국 시장은 괜찮아요. 물론 미국 시장이 빠질 수 있습니다. 빠져도 큰 애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IT 버블을 뚫고 살아남은 애들 있잖아요. 진짜 강한 친구들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IMF나 전쟁을 뚫고 살아남은 회사들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6.25를 겪어내고 살아남은 기업이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빨리 생겼다가 빨리 사라지는 기업들이 있어요. 뭐 한보나 STX나 이런 것들은 조금 그 조직에 녹아있는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게 너무 굳은 살처럼 배겨가지고 그걸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우리나라 미래를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데 비관적이긴 하죠. 비관적이기 때문에 다들 현실을 알고 있긴 해. 우리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날 것 같긴 한데 제가 뭐 애국 청년은 아니니까. 또 뭐가 있네요. 근데 제가 이거 다 읽어드릴 순 없고 청년 도약 계좌 갈아타기 시즌이에요. 우와. 갈아타시죠. 네, 주식하지 마시고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나도 청년 도약 계좌 하고 싶다. 이거 보시면 이건 이제 선물인데 원유 보여드리려고 열었습니다. 원유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WTI고 지금 유니까 9월물이네요. 9월 만기 WTI인데 지금 7월인데 왜 9월이 돌아가지? 제가 그냥 연 건가? 어쨌든 90달러 WTI는 전고점 지금 이거 이제 월물이 바뀌었으니까 연결을 눌러보면 좀 다르긴 하죠. 전 월물은 더 많이 올라갔었는데 9월물은 이제 지난번이 95달러가 그게 달라요. 원유가 여름에 인도되는 거랑 봄에 인도되는 거랑 가격이 달라요. 똑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면 요즘에는 여름에 더 많이 필요하죠. 에어컨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전기가 안 들어가는 데도 있으니까 발전기를 돌리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휘발유 같은 거는 이제 여름에 좀 더 비싼 경우도 있고 또는 겨울에 좀 비싼 경우 등유 같은 경우는 겨울에 되게 비싸요. 그래서 그런 시즌을 이용해서 커머디티 운용하거든요. 그거 이제 아마 커리큘럼이 있을 텐데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시즌을 통해서 커머디티를 운용하는 거 이런 거 선물하시는 분들은 좀 유용합니다. 그거 이제 그 라피키가 전문가거든요. 라피키가 잘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 아는 사람들이 뭐 약간 그리고 그 형은 아니지. 그 나가좌 그 양반이 이제 해외 선물 우리나라 해외 선물의 산 증인이라서 그 사람 모시고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전문가들 앉혀놓고 제가 다 토해놓고 어차피 너 좀 있으면 잘리지 않냐 다 얘기하고 가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가 왔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원유 선물 이제 나스닥 지수긴 한데 나스닥 100 선물이긴 합니다. 근데 100이니까 나스닥 100개죠. 보시면 나스닥이 조금
일봉으로 보면 연결, 주봉 보면은 주봉으로 봐도 조금 힘이 없어 보이죠. 좀 걸리고 있고. 제가 이거 선 그어 놓은 겁니다. 이 정도가까지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일봉으로도 조금 안 피곤해 보이고. 그죠? 하지만 나스닥 보시면 와, 2022년에 10,000포인트였는데 나스닥 100이긴 하지만 28,000포인트. 굉장히 안정적으로 상승하죠. 이게 되게 좋은 겁니다. 주간으로 나스닥은 주간으로 2023년 요때 이후로 한 번도 이 구름대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근데 코스피는 그러지 않겠죠. 그죠? 이런 핵시설에서 핵무기 다 있는 겁니다. 네. 누구나 집에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일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을지 모른다고 약간 두려워하고 있죠. 근데 이란에서 제가 댓글 방금 봤는데 이란에서 핵무기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침공을 못 하는 거 아닌가? 저 뉴스가 진위를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아까 코스피 아니다 그냥 계속 가죠. 그리고 또 뭘 볼까? 농축산 같은 거 린호그라고 이거 돼지고기입니다. 이거 거의 보실 일 없으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돼지고기 가격은 들쭉날쭉하죠. 이것도 이제 계절성이 좀 있어요. 돼지가 좀 뭐 구제역 같은 거 있으면 좀 올라가기도 하고 계절성이 좀 있고 이런 거 그래도 이제 추세가 있으니까 이 친구는 이제 주봉 한번 쓰면 그쪽 방향으로 많이 씁니다. 쭉쭉쭉 올라가고 쭉쭉쭉 빠지고 이 선물의 특성도 좀 있고 돼지고기 말고 뭐 소고기는 굉장히 지난번에 많이 상승한 거 보여드렸고 미국에서 그래서 좀 소고기 상승 때문에 물가가 좀 올라가는 걸 체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 라이스 쌀이고요. 쌀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쌀값도 좀 최근에 많이 오르네요. 그래서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게 커머디티가 좀 많이 상승하고 있고 근데 커머디티 지수가 못 올라가는 건 지금 금값이 좀 빠져서 그래요. 금도 한번 볼까요? 골드 주간으로 여기까지 하락했죠. 제가 예전에 이제 금값을 결정하는 자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근데 다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금이. 하지만 저는 한 3,500달러 정도에서 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500달러, 한 4,000달러 정도. 은값은 얼마일까요, 지금? 은도 많이 투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버. 모양은 비슷하고, 하락은 더 많이 했고, 그죠? 약간, 요게 느낌이 금리가 상승하고, 커머디티가 하락하고, 달러가 강해지고, 주식이 좀 꺾이고, 요 조합을 생각하면 약간 2023년 어느 시점이나 또는 2018년 어느 시점이 자꾸 생각나는 게 문제긴 한데 그러진 않겠지. 구리는 근데 많이 올라가죠. 전쟁도 많이 하고 이제 데이터 센터도 많이 지으니까 좀 구리가 많이 상승하는 구리 광산이 구리 광산이 노후화 됐는데 투자를 많이 안 해서 생산을 많이 못 해요. 그래서 우리 쪽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빨리 가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막판에 해야 돼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